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파장에 관련된 주파수에 관련된 영상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번에 제가 뇌파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뇌파 들어보셨나요? 뇌는 몇에서 몇 헤르츠가 있다 그랬었죠. 몇에서 몇 헤르츠가 있다. 0.5에서 100 헤르츠까지 있어요. 알파파는 8에서 13 헤르츠. 자, 이 주파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주파수가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과 이를 활용한 건강 가이드법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좀 관점을 두었을 때 주파수는 건강에 정말 필수야라고 이제 느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외부 자극, 즉 소리, 진동의 공명이에요. 다시죠. 어떤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나쁜 소리도 있고 백색 소리도 있어요. 백색 소음 들어보셨어요? 빗소리, 메뚜기 소리, 까치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물 소리, 폭포 소리 이런 것들. 이를 통해서 보통 학계에서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낮아진다? 뇌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뭐가 높아질까요? 빗소리를 듣는데 뭐가 높아져요? 집중력. 신기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빗소리 들어서 잠 깨는 분도 있는데 잠 깨서 집중력이 팍 높아져서 책이 너무 잘 봐져. 어떤 분들은 빗소리를 들어야 책이 잘 익혀진대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주요 솔페지오 주파수가 있어요. 이 주파수들은 명상과 이완에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396Hz. 이 396Hz가 딱 우리 뇌에 딱 맞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안감이 싹 사라져요. 불안감이 해소되고 죄책감, 두려움이 정화됩니다. 그 다음에 432Hz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 헤르츠 치료를 주파수 치료를 하고 있어요. 432Hz는 우주의 리듬과 동조를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굉장히 편안하게 줍니다. 528Hz는 기적의 주파수라고 해요. DNA 복구 및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요.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639Hz는 소통, 뭔가 대인관계 소통이 있는 사람들은 639Hz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852Hz는 직관력 향상을 시켜요. 또 영적 각성을 시켜요. 예를 들면 나 오늘 나쁜 생각을 했는데 회개해야지. 그때 이제 이 정도의 헤르츠가 필요한 거예요. 나 정말 앞으로는 잘 살 거야. 착한 일하고 좋은 말하고 좀 웃고 살 거야. 이렇게 각성시킬 때 852Hz.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런 헤르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헤르츠에 따라서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헤르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눈, 특히 청각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경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자율신경,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겠죠. 특히 이제 432Hz 정도나 528Hz 정도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어떤 헤르츠만 계속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주기적으로 바꿔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바꿔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좋은 환경에 갖다 놔야 되겠죠. 나쁜 환경에 갖다 놓으면 헤르츠 주파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짜증이 나고 흥분이 되고 결정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건 살 때 막 시끄러운 음악이 있으면 그냥 빨리 사야지 하다 집에 와서 보면 잘못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실생활에서 전자파를 통해서 보통 잠자기 전에 학자들은 30분 전에 핸드폰을 스톱해라. 그리고 핸드폰을 1.8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자라. 또 통화를 할 때는 이어폰이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주파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파도 소리, 빗소리, 또 이렇게 바람 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이 뜰 겁니다. 그러면 빗소리가 올 때 오늘은 날씨가 꿉꿉해서 안 좋아라기보다는 오늘은 내 뇌를 정화시키는 날이 될 수 있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어제 같은 날 빗소리를 쭉 들으면서 커피 대신에 물 좀 마시고 책 좀 보시면 집중력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막 운동만 하고 열심히 어식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안 낫지? 언제 낫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차분함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주파수 쪽을 우리가 좀 향상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힘을 가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리는 주파수에 따라서 다리도 무너질 수 있고 결론은 세포 내 암세포도 없어질 수 있다. 결론은요. 그 내용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didn't use any radiation. We didn't use any drugs. Because I'm a music professor conducting the college orchestra. So what did we do? I have here two identical tuning forks, both tuned to the note A, the note an orchestra tunes to. These forks are both made to vibrate 440 times per second. We say their frequency is 440 hertz. If I tap this fork, putting little pulses of energy into it, the second fork will also vibrate in sympathy. And if I silence this fork, we just may hear the other singing its tone. We say that I'm inducing a sympathetic resonant vibration in the second fork. It only works because both forks are tuned to the exact same frequency. Now, many of us have seen this very charming young man on the internet who shatters crystal glasses with his powerful voice. But if you watch him carefully, you'll see that first he taps the glass with his finger and listens. The glass sings its natural resonant pitch. Then he takes a deep breath and sings a loud, long note. He induces a resonant vibration in the crystal glass. The vibration grows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until the glass is shattered. On the other end of the scale, we have a giant bridge made out of concrete and steel, a suspension bridge, the Tacoma Narrows Bridge. Cars and trucks and buses are going over it every day. And unfortunately, where they built this bridge, there was a steady wind blowing across it. And one day this wind induces a small vibration in the bridge, hardly noticeable. But the frequency of the vibration matches the resonant frequency of some part of the bridge. And the vibration gets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until the bridge collapses into the river below. A destructive resonant frequency. So on one end of the scale, we have a giant concrete and steel bridge destroyed by resonance. And on the other, we have a small crystal glass shattered. So maybe we could shatter something even smaller, something really small, something you would need a microscope to see. Maybe we could shatter a living microorganism. So maybe we could change a biological living liquid crystal with a special electronic signal. But in order to do that, we would need some kind of device. So we search the US patent database, and we find this invention by a physician, Dr. James Bear of Albuquerque, New Mexico. It's called a resonant frequency therapy device, and its purpose is to induce a resonant vibration in a living organism or cell. If I put in, say, 100 hertz, out will come 100 pulses per second. If I put in 200 hertz, we'll get 200 pulses. So now we're searching for the magic frequency. And we start with 100 hertz, and we look through the microscope to see if anything's happening. We watch for 5 minutes. Nothing happens. So we try 101 hertz. We look through the scope for 5 minutes, and nothing happens. So we try 102, 103, and so on. Over the course of 15 months, we try hundreds and hundreds of frequencies, if not thousands, until we find the magic combination. The answer is you have to have two input frequencies, one low, one high, and the higher frequency must be 11 times the lower. It's what
we musicians would call the 11th harmonic. And when we add the 11th harmonic, we begin to shatter microorganisms like a crystal glass. These are the first videos taken. We showed these videos to our friends in the biology department. They said they hadn't seen anything quite like it. Seems to be a new phenomenon. These organisms are being shattered by our electronic signals. We now know that cancer is vulnerable between the frequencies of 100,000 hertz and 300,000 hertz. So now we attack leukemia cells. Leukemia cell number 1 tries to grow a copy of itself, but the new cell is shattered into dozens of fragments and scattered across the slide. Leukemia cell number 2 then hyperinflates and also dies. Leukemia cell number 3 then tries to make another cancer cell. The new cell is shattered and the original cell dies. Since I was a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with twin interests in both music and science, I never imagined the two would come together in a cancer research lab. I now believe that the future cancer treatment rooms for children will be a very different place, shattering their cancer painlessly and non-toxically, one cell at a time. Nikola Tesla said, if you want to find the secret of the universe, you need to think in terms of energy, frequency, and vibration. 앞으로 미래의 병원에는 전자약들이 나와서 지금도 전자약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도 있고 국외도 있고 그런 약들이 나와서 진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항암제가 아니라 이런 항암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주파수에 의해서 이게 되게 예민하고 되게 신기해서 그렇게 맞추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춘 것 같은데 내가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 기절시킬 수도 없고 그죠? 생각하다 보면 또 바뀌고 하면 그 주파수 맞추기는 엄청 힘듭니다. 기계는 가만히 있지만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가 꼭 이런 기계가 아니라도 자연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암이 다 쏟아져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암이 다 나을 것 같아라고 해서 비행기를 딱 타고 오는데 암이 싹 없어져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또 한 분은 바닷가에서 복수가 차고 간암 완전 말기 몇 주 안 남은 사람인데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먹지도 못하니까 바다 가서 실컷 그냥 소리 지르고 웃고 하다가 갑자기 배가 쑥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사셨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다가 주파수를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김종서 유리창 깨기 유튜브 쳐보시면 조수미도 안 되는데 김종서는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면 그 김종서 가수 아시죠? 유리창이 턱 깨지는 거예요. 아까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어떤 유튜버는 한 열 몇 시간 동안 성공하기도 하고 금방 가기도 하고 주파수입니다. 사실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행복은 주파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이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몸 자체에서는 내장되어 있는 주파수를 자연에 맞추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좀 맞추시고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경험도 하시죠? 기도하거나 노래 부르다거나 갑자기 울컥해서 갑자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은 뭔가 낫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미신이 아니고 어떤 곳에는 미신, 어떤 곳에는 뭐 이상한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